나 오늘 너무 우울해서 빵 샀어. 최근 온라인에서 수많은 사람의 공감을 자극했던 이 한마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무슨 일 있었어? 라며 걱정 섞인 질문을 던지고 또 누군가는 무슨 빵 샀는데? 라며 결과에 집중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 나쁜 기분을 바꾸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배가 고파서 음식을 사고 필요해서 물건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대인의 소비 뒤에는 훨씬 더 섬세하고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조절하기 위한 선택.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2026년 현재를 관통하는 거대한 경제적 흐름입니다. 내가 내 기분의 주인이 되어 소비를 결정하는 이 낯설고도 흥미로운 현상. 오늘은 여러분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기분 경제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왜 특정 순간에 결제를 누르는지, 그 뒤에 숨은 내 마음의 신호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깊은 속마음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지친 퇴근길,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찾으시나요? 사실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편의점의 화려한 디저트 코너 앞에 멈춰서기도 하죠. 평소라면 비싸다고 생각했을 조각 케이크 하나를 선뜻 집어드는 그 순간, 그것은 단순히 단 것이 당기는 생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주는 가장 빠른 위로라는 마음의 신호예요. 이처럼 매 기분이 소비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된 세상을 우리는 필코노미라고 불러요. 감정을 뜻하는 feel과 경제, economy가 만나 우리 일상을 바꾸고 있는 거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물건의 가성비나 성능을 꼼꼼히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얼마나 튼튼할까가 아니라 이걸 사면 내 기분이 어떻게 바뀔까를 묻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최근 1, 2년 사이 매일의 기분을 기록하고 진단하는 앱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런 기분관리 앱 이용자가 무려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단순히 오늘 좀 우울하네 라고 느끼고 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며 오늘 내 마음의 배터리가 20% 뿐이네 라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이런 정교한 데이터는 곧바로 우리의 소비로 이어지곤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측정된 날에는 나를 포근하게 감싸줄 향기로운 입욕제를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무기력함이 느껴지는 오후에는 나를 자극할 상큼한 비타민 음료를 고르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정밀하게 조절하기 위한 도구로 물건을 선택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업들도 이제 이런 우리의 속마음을 아주 영미하게 읽어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제품의 기능을 자랑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결제하고 나서 느낄 그 짧은 행복과 여운을 설계하려 노력하죠. 브랜드가 건네는 짧은 위로의 메시지 하나에 우리가 마음을 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결국 필코노미는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려는 아주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내 감정의 결을 하나하나 살피고 그에 맞는 처방전을 스스로 발행하는 과정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매 감정을 데이터처럼 정교하게 읽어내려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내 마음을 통제하고 싶은 우리 시대의 생존 전략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 기분을 읽어내고 그에 맞춰 소비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 우리는 내 마음을 아주 정교한 데이터로 확인하려 합니다. 이것을 바로 메타센싱이라 불러요. 마치 거울을 보듯 내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 관찰하고 마치 컴퓨터 사양을 체크하듯 수치로 확인하려는 태도를 말하죠. 예전에는 그냥 좀 답답해 라고 뭉뚱그려 말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해상도를 아주 높게 설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20대 4명 중 1명은 사람이 아닌 생성형 AI에게 심리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해요. 누군가에게 내 약점을 보이는 건 두렵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에게는 내 속마음을 낱낱이 털어놓는 거죠. 나의 예민함을 HSP 테스트로 측정해 등급을 매기고 스마트워치가 알려주는 수면 지수나 심박 변이도를 보며 아, 내 몸이 지금 이만큼 지쳤구나 라고 납득합니다. 내 느낌보다
객관적인 숫자를 더 신뢰하게 된 셈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기계를 좋아하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건강지능 HQ이라는 새로운 능력이 중요해졌거든요. 막연한 감이 아니라 정확한 지표를 통해 내 상태를 관리하는 능력 말이죠. 내 감정을 데이터로 읽어낼 수 있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것보다 내 마음의 지도를 손에 쥐고 걷는 것이 훨씬 안심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내 마음을 숫자로 증명받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는 내 기분을 스스로 느끼기보다 화면 속의 그래프를 보며 안심하게 된 걸까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처한 차가운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우리 마음의 애틋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나라는 작은 세계에 집중하게 된 진짜 이유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변해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마음은 더 자주 흔들리고 불안해지곤 하죠. 마음 공부에 이토록 열심인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처한 세상이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취업난, 저성장, 예측할 수 없는 기후위기까지 나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죠. 이렇게 밖이 소란스럽고 불안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영역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내 방의 온도이고 지금 내 마음의 기분인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갓생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몰아세웠습니다. 일상을 1분 1초 단위로 통제해서 불안을 잠재우려 했던 전략이었죠. 하지만 무작정 달리다 보면 결국 마음의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조건적인 열정보다는 나만의 속도를 유지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는 쪽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괴롭히는 자극적인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진정한 본질로 돌아가려는 근본이즘의 태도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기업들도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주 예리하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망설임과 불안을 행동 데이터로 읽어내죠. 힘든 오늘 하루, 당신에게 이 향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며 맞춤형 위로를 건네는 마케팅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외국 페코노미와 메타센싱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려는 우리만의 소중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외부의 폭풍우는 막을 수 없지만 내 마음이라는 작은 집의 창문은 튼튼하게 닫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기분에 휩쓸려 지갑을 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유혹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기술은 우리를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 결정하는 건 결국 오직 나 자신뿐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이 똑똑한 감정 관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감정관리 HQ 본부를 튼튼하게 세워줄 3가지 실천 방법만 꼭 기억해 보세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바로 나를 제대로 읽어주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나조차 모를 때가 많죠. 그럴 땐 스마트 기기의 도움을 살짝 받아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스마트워치가 알려주는 수면 지수나 심박 변이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제 잠을 설쳤더니 오늘 스트레스 지수가 평소보다 높네? 라고 숫자로 확인하는 거죠. 내 느낌을 막연한 불안으로 두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마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힘, 건강지능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적인 휴식을 내 하루의 계획표에 정식으로 넣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시간이 남을 때 쉰다고 생각하지만 휴식도 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나를 환기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저녁 1시간은 스마트폰 없이 오롯이 멍 때리기. 같은 약속 말이에요. 뇌가 아무런 자극 없이 쉴 때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비로소 내려갑니다. 이런 계획된 휴식이야말로 번아웃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 한 번만 더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이게 정말 내 마음을 채워주는 걸까? 아니면
알고리즘이 유혹하는 걸까라고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껍데기를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속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진짜 소비를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의 본질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과정.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소중한 투자가 됩니다.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취향과 평온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필코노미 시대를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의 감정은 때때로 거친 파도처럼 요동치기도 하지만 정교한 센서로 내 마음을 살피고 적절한 처방을 내릴 줄 안다면 그 어떤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만의 마음관리법을 하나씩 만들어 볼 준비 되셨나요? 이제 우리는 AI가 우리의 취향을 분석하고 기분을 진단해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무엇을 살지, 어떤 기분일지 미리 예측하곤 하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데이터가 내 마음의 상태를 알려줄 수는 있어도 내 인생의 조종키를 잡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건 언제나 기계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차가운 데이터로 나를 정교하게 분석하되 마지막 결정만큼은 따뜻한 내 감성에 맡겨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2026년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지수는 몇 점인가요? 화면 속 데이터의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나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입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마음을 돌보며 살아온 나에게 작은 칭찬 하나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온한 파도를 타기를 저 탐구생활 마음지기가 곁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의 휴식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깊은 마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